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확률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잘 버티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최근 또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한데 어떻게 이 경제 지표를 해석해야 되고 투자자들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라고 보죠.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3개월 단기 금리와 또 10년물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지금 모든 만기물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거의 역전됐습니다. 단지 3개월과 10년물만 지금 한 70bp 정도 아직 벌어져 있고요. 뭐 많이 역전된 건 아닙니다만 가령 뭐 지금 가장 많이 보는 2년물과 10년물 그 스프레드가 지금 한 7bp로 지난 주말 완전히 이제 역전돼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조금 경기를 예측하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고 지표입니다. 왜 그렇게 확률이 높냐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는 뭐 한 3년에서 5년 후의 경기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연준은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다. 당장 올해. 이거는 단기물에 많이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반영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데 한 3년, 5년 후에 경기는 안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과거 한 1980년 이후 보면 한 13차례 정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번이 리세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확률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확률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네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3개월에서 28개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된 다음에 한 분기 있다가 바로 경기가 꼬꾸라졌고 어떤 경우는 거의 한 3년까지도 계속 역전된 상태에서 혹은 역전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러면서 한 3년을 끌고 갔고 경기가 확장됐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떠냐 3개월 후냐 경기 침체가 아니면 6개월 후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뭐 장단기 금리 차만 볼 게 아니고 미국 경기, 특히 글로벌 경기, 선진국 경기가 갖고 있는 경기 확장의 잠재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 확장의 잠재력이라고 하면 가령 일자리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 그 나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인 구직 배율이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근로자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다 그러면 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가령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소비 능력 이제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여력이 좀 그런 대로 지금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인들이 뭐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많은 저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용도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뭐 경제 활동이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비스, 특히
특히 접객이라든지 여행, 음식료, 레스토랑 이런 데 쪽에 일자리는 많이 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때문에 조금 완전히 깎이는 건 맞지만 인플레로 인해서 깎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저축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지갑에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월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는 시점이 연말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예, 네. 그러니까 내년 2분기, 네. 내년 2분기 정도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기가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경기 침체를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까지는 경기 확장, 내일부터는 경기 침체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0에서 1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경기가 소위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센티먼트, 모멘텀이 둔화되죠.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나온다든지. 네. 성장률도 연준이 지난번에 2.8로 3월 16일 FOMC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5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2.5% 성장률은 침체냐? 원래 작년에는 뭐 한 3.3 봤는데 왕창 꼭 깎인 거 아닙니까? 올해 2.5라고 그렇죠. 한다면. 하지만 미국 잠재 성장률은 2%가 조금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경기가 눈높이가 낮아지고 센티먼트가 낮아지면서 조금 슬로울리 경기 확장이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경기 침체 이렇게 보기는 좀 침체로 가더라도 침체로 결국에는 가는데 침체로 결국에는 가는 과정이 좀 출렁거리면서 스테디하게 슬로우리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서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마켓에서의 경기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연말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네. 소비라든지 다른 지표는 사실 약간 좀 꺾이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네. 고용 지표, 뭐 실업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견조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뭐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보조금을 받아서 네. 이렇게 삶을 영위하다가 그 보조금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고용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무조건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뭐 과거처럼 뭐 몇 개월 후에는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론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 미국 경기, 유럽은 조금 미국보다는 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조금 산업 구조, 그리고 왕성한 소비력, 그리고 혁신 성장 기업의 좀 이익 창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조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약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좀 안 잡힌다면, 안 잡힌다라는 얘기는 올해 인플레이션은 높습니다, 무조건. 네, 하지만 그렇죠. 네, 이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은 지금 국제 유가에 많이 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국제 유가가 뭐 120불, 150불, 200불 이렇게 간다. 만약에 4, 5, 6월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다 치솟는다. 이러면 제 말씀은 좀 취소해야 됩니다. 경기가 결국에는 한 9월 정도에는 침체로 갈 것 같고요. 금리를 올려서 침체를 간 게 아니라 금리를 제대로 올리기 전에 침체가 오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년 이맘때쯤에 침체를 걱정해도 된다라고 드린 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올해 유가 평균이 한 80불에서 90불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90불 정도도 한 30% 증가합니다. 작년이 평균 유가가 70불이거든요. WTI 네네. 기준으로 배럴당 69불인데 올해 한 80에서 90불, 한 30%, 25%에서 30% 정도는 미국 경제, 선진국 경제가 아마 감내할 수 있을 거다. 그걸 흡수하고 경기를 꾸역꾸역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그런데 80불, 90불이 아니라 120불, 150불, 200불이면 이거는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을쯤에는 뭐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아마 경기 침체를 아주 조기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유가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거듭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네. 이제 좀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시나리오는 좀 배제를 하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연준의 긴축 스탠스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 뭐 이를테면은 5월달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네. QT도 시행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 6차례, 7차례 정도 올릴 수가 있는데 빅스텝이라고 해서 뭐 0.5%포인트를 네, 네, 확 올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유가는 지금 상황에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혹시라도 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악영향을 미치죠. 미치는데 제 생각에는 앞서 베이스 시나리오 유가가 좀 어느 정도 통제된 수준에서 올해 이제 흘러가고 연준이 지금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 그 속도로 금리를 통화 긴축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경기가 흡수하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5월 4일 그 넥스트 FOMC가 이제 5월 초인데 네. 지금 5월에 50bp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아. 6월, 7월까지도 6월, 7월, 9월까지도 연속 4번 50bp 인상을 지금 설득력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와, 얻어가고 엄청 높겠네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일단 5월, 6월 연속 50bp 인상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합니다. 2달 연속 5월, 6월. 그러면 연말 페드 펀드 레이트 정책 금리는 2.5가 되고요. 네. 만약에 5월, 6월, 7월, 9월 연속해서 4달 50bp 인상하면 이제 3.0이 되는 거죠. 네네. 연말에. 네. 그래서 2.5에서 3.0 정도는 올해 지금 도달 가능한 정책금리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실질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얼만큼 슈퍼 그 비둘기냐. 연준이 너무 지각한 거예요. 네. 연준이 한 1년 전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월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연준이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연준이 굉장히 당혹아마스러운 지금 입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올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연말 정도에 한 7%, 뭐 조금 낮아지면 6%대 이러면 만약에 연준이 뭐 4달 연속 50bp 인상해도 그러면 연말에 3.0이니까 물가 빼면요. 물가 6%라고 하면 마이너스 여전히 정책금리가 3%입니다. 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실질금리는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올라가죠. 네네. 실질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바로 타격을 줄 거냐. 물론 타격을 안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갉아먹을 겁니다. 주가 상승률도 갉아먹고 경기도 갉아먹고. 왜냐하면 통화정책 자체가 긴축 자체가 갉아먹으라고 수요를 좀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갉아먹혀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50bp씩 4번 올려도 연말에
연준의 정책금리,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다. 여전히 경기 부양적 스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기만 살아있다면, 경기만 좋다면 이 나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지각 긴축으로 인한 아주 스피디한 긴축이 나쁜 인플레이션과 좋은 경기를 이렇게 충돌시키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주식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살아있다면, 경기가 그렇게 크게 죽지 않는다면, 야,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잘 버티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전히 마이너스 실질금리인 거죠. 실질 소득도 줄고 실질 소비도 줄 수밖에 없고 또 차익금리도 예전같이 제로금리 시절처럼 그런 녹록한 상태는 아니지만 모기지금리 오르고 뭐 자동차 사는데 오토론 오르고 학자금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게 못 살겠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좀 과거에 보면은 그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지수가 상승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과거보다 이제 긴축의 시기가 상당히 지금 빨리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 현재 그런 앞서 말씀드린 유가의 안정화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이게 주식시장이 확 꼬꾸라진다 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감내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을 보는 그 시각을 뭐 경기 쪽에다가 두느냐, 말씀하신 뭐 조금 인플레이션과 긴축 쪽에 좀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달라질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같이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나름 균형 있게 본다고 본다면 팩트는 이겁니다. 경기 너무 좋다. 그리고 내년까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 많이 올릴 것 같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버틸 거다. 근데 버틸 거다라는 말씀은 좀 아주 강한 강세장이 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냥 박스권 정도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S&P 500 뭐 지금 4,600 뚫어도 한 5,000 정도 가면 맥스 한계에 좀 달하고, 네네. 그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기업 실적이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이 깎일 것 같아요. 원가 상승, 또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들이 올 연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 1분기 뭐 실적 시즌이 됩니다만 2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못 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유가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냥 가이던스를 지금 2분기, 평소에는 1분기 실적 이제 리뷰하면서 다음 분기 저기를 가이던스를 주는데 우리 실적 어떻게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할 정도로 불확실한 거죠. 근데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당장 상반기에도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을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많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기업 이익이 조금 플랫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제자리에 이렇게 뭐 주춤주춤거리고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위쪽으로 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예상치에 조금 미스하는 아래쪽으로. 그러면 증시가 그렇게 크게 뜨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안 빠지는 게 다행이죠.
하지만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경기가 스트롱하다는 거죠. 경기가 더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 경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마도 아마 경기가 확장 못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 시스템과 잘 아시다시피 그 대규모 기업의 어떠한 그 부도율을 동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한 거지, 락다운 된 거지, 금융기관이 파산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레이오프가 해고가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 되면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서비스업도 제대로 막 워킹 되니까 경기가 과거의 어떤 그 경기 충격, 2008년이나 닷컴 버블이나 이럴 때는 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큰 훼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새로 이제 그 체력을 보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조금 짧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확 하향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을 한 다음에 대신에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뭐 경제지표 둔화, 인플레이션 고조 이런 것들이 더 끌고 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지금 뭐 기업들이 가이던스 자체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약간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침체로 주식시장이 확 꺾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약간 좀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이루면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